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라는 책입니다. 하시가이 고지 지음 하진수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뇌 과학이 밝혀낸 인생을 바꾸는 14가지 무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메타 무의식은 그보다 더 깊숙한 곳, 혼자서는 좀처럼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메타 무의식이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토대가 되고 언어가 되면서 행동이 되어서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메타 무의식은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전제나 마찬가지로 현실을 넣어두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현실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방법이 바뀌고 뇌의 반응과 행동이 달라져서 인생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현실의 내용을 바꾸려고 시도하지만 그보다는 현실이 들어있는 그릇, 즉 메타 무의식의 모양을 바꾸는 편이 삶을 변화시키는 더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신감 형성에는 자기 결정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감각인데요. 자기 유능감과 자기 결정감을 모두 갖추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자신감이 따라오지 않고요. 사람은 다양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무의식 중에 일상의 소소한 일을 결정합니다. 그 소소한 결정이 비즈니스든 건강 문제든 간에 무의식의 판단 기준이 개입하게 되고 이 기준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간판이 당신의 현실을 결정한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인간은 무의식 중에 말하는 사람이 가진 배경을 보고 판단합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 배경이 바로 메타 무의식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메타 무의식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즉 셀프 이미지가 어떤지 스스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배경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만약 배경에 나는 반드시 해내는 사람입니다 하고 적혀 있으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적혀 있다면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 현실이 결정되고요. 세상은 믿는 대로 보인다.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믿는다면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운도 따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인생을 바꾸는 14가지 메타 무의식 패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자신의 패턴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턴 1은 주체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체 행동형은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패턴이고요. 반영 분석형은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생각하거나 잘 될 가능성을 조사하고 나서 행동에 옮기는 패턴입니다. 패턴 2는 동기부여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요. 목적 지향형은 결과를 이루고 구성한 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동기로 행동하는 패턴입니다. 문제 회피형은 문제를 피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현실로 만들지 않기 위한 동기로 행동하는 패턴이고요. 패턴 3은 기쁨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타자 기준은 자신의 행동이 잘 되어 가는지를 판단할 때 타인의 칭찬이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패턴입니다. 자기 기준은 자신의 행동이 잘 되어 가는지를 판단할 때 타인의 칭찬이나 승인 대신 스스로의 확신이나 자기 나름의 데이터로 판단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패턴 4는 사고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과거 기준 패턴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하고 싶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행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왜 잘 안 풀리는지 원인을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미래 기준 패턴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고 싶은지 목적을 생각하며 자신의 행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지 다른 목적이나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패턴 5는 과정 선택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요. 프로세스형은 무언가를 할 때 타인에게서 잘하는 방법을 전수받기 원하는 패턴이고요. 옵션형은 무언가를 할 때 스스로 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르고 싶어 하는 패턴입니다. 패턴 6은 목표의 초점을 말하는데요. 인간 중시형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즐거움, 설렘, 불안이나 공포가 없는 상태, 걱정이 없고 홀가분한 느낌 등 인간적인 감각을 중시하는 패턴입니다. 이에 반해서 물질 및 업무 중시형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이후 일에 초점을 맞추어 수입이나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문제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지 등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나 업무를 중시하는 패턴입니다. 패턴 7은 목적의 초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목적 기준 패턴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최종적인 목적 달성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패턴입니다. 체험 기준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즐거움, 설렘, 고향감 등 체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분 좋은 감각에 기쁨을 느끼는 패턴입니다. 패턴 8은 상황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타자 원인형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원인이 자기 자신 이외에 있다고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자기 원인형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본인의 의식이 투영되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패턴이고요. 패턴 9는 문제 파악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비관 기준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낙관 기준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회가 왔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라고 받아들이고 최선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패턴 10은 결단의 기준을 말하는데요. 분리체험형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이성 이론, 데이터 등에 치우치는 패턴이고요. 실제 체험형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에 근거를 둔 자기 가치관에 치우치는 패턴을 말합니다. 패턴 11은 동기부여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의무형은 무언가를 할 때 해야만 해 같은 말이 떠올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패턴이고요. 욕구형은 무언가를 할 때 하고 싶다 같은 말이 떠올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패턴입니다. 패턴 12는 자기 가치 확인을 말하는데요. 한정적 자아는 만사가 잘 풀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열등하다, 가치가 없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이에 반해서 절대적 자아는 만사가 잘 풀리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패턴 13은 조건의 기준을 말하는데요. 결과 기대형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싶은 일을 행동에 옮기려는 패턴이고요. 결과 행동형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우선은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패턴을 말합니다. 패턴 14는 근본 욕구의 방향을 말하는데요. 생존 욕구형은 안전을 확보하고 죽음을 회피하는 등 생존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패턴입니다. 이에 반해서 목적 욕구형은 삶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답게 살아가는 등 자기 실현을 위해서 행동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사가 잘 풀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의 14가지 성공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인 주체성에서는 주체 행동형이 성공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인 동기부여의 기준에서는 목적 지향형, 기쁨의 판단 기준 패턴에서는 자기 기준, 사고의 방향에서는 미래 기준, 다섯 번째 패턴인 과정 선택의 기준에서는 옵션형, 목표의 초점에서는 물질 및 업무 중시형, 목적의 초점에서는 목적 기준, 상황 발생의 원인에서는 자기 원인형, 문제 파악의 기준에서는 낙관 기준,
결단의 기준에서는 실제 체험형, 또 동기부여의 형태 패턴에서는 욕구형, 자기가치 확인에서는 절대적 자아, 조건의 기준에서는 결과 행동형, 근본 욕구의 방향에서는 목적 욕구형 패턴이 성공하는 사람의 패턴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망이든 뇌에 각인하는 6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현재 가지고 있는 전제가 맞지 않는다면 그 전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전제를 만들면 됩니다. 이때 언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요. 소망하는 목표를 뇌에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6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피하고 싶은 것을 철저히 밝혀낸다. 피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선 철저히 밝혀내는 것입니다. 2단계, 1단계와 정반대의 목표를 세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알아보는데요.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 않다에서 돈을 벌고 싶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3단계, 본보기를 찾아낸다.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동경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파고들면서 메타 무의식의 모양을 정비해야 합니다. 4단계, 본보기의 탈을 쓴 것처럼 행동한다. 본보기로 삼은 사람의 능력, 행동력, 사고방식을 자신이 표현하면 어떤 느낌일지 그 사람의 탈을 쓴 것처럼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겨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10년 후와 2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5단계, 단어를 사용해 목표 표현을 발전시킨다. 좀 더,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목표의 표현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건강한데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6단계, 바라는 상태를 달성한 것처럼 행동한다. 뇌는 신체의 움직임을 보고 신념을 형성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는 스케줄을 작성해 보는 것인데요. 스케줄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단어를 재정의하다. 언어는 뇌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자유와 사랑, 행복, 성공, 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개념을 잘못 정의하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자유, 사랑, 행복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개념을 새로 정의해 자신이라는 이름의 사전을 고쳐나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대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든 재미있게 도전하며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무엇이든 재미있게 도전하며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